여러분은 혹시 이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세금은 어차피 알아서 정산되겠지.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이미 다 계산했겠지.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언젠가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그런데 만약 이 믿음 자체가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돈을 자기 손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간단해요. 주식에서 돈을 잃으면 적어도 내가 잃었다는 사실은 압니다. 부동산에서 손해를 보면 그래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보이죠. 그런데 세금은 다릅니다. 놓쳐도 잃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월급명 세서를 열어보면 숫자는 분명 찍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각종 공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맨 마지막 실수령액 한 줄만 보고 창을 닫아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다시 가져올 수도 있었던 돈의 흔적도 같이 닫혀버립니다. 더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라는 이미 법으로 이건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건 덜 낼 수 있다. 이건 미리 준비하면 환급이 커진다. 이런 길을 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먼저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회사도 기본만 처리할 뿐이고, 세무서도 신청 전에는 조용하고, 국세청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세금의 세계는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권리는 자동이지만 환급은 수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나간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빵을 굽는 작은 가게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밀가루, 버터, 설탕을 1년 내내 사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정 재료는 영수증만 잘 챙기고 제때 신청했으면 매달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도매상도, 계산해주는 직원도, 심지어 옆가게 사장도 말 안 해줬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장사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남았어야 할 돈은 조용히 새고 있었던 겁니다. 직장인의 세금이 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를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월급이 정해져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 구조를 아는 순간 차이가 훨씬 선명하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은 돈을 더 벌기가 쉽지 않은 대신 지금 세고 있는 돈을 막는 것만으로도 바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구조를 가장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단순한 노후 준비 통장이 아니라 지금 세금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ISA가 그냥 있으면 좋은 계좌가 아니라 그 다음 절세의 흐름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미 끝난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내년 환급액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더 낸 게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몇 년째 그냥 놓치고 있었던 건가? 만약 그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법 암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 직장인이 돈을 지키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그냥 회사가 한번 처리해주는 행정 절차쯤으로 생각합니다. 서류 몇 개 내고 1월이나 2월쯤 숫자 확인하고 많이 받으면 좋은 거고 적게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유리한 구조를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즉, 기본 정산은 해줘도 절세 전략까지 대신 짜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집 나르는 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매달 월급 생활자는 정해진 무게의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생활비, 대출이자, 카드값, 보험료, 교육비. 이미 양손이 무겁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단 중간중간 짐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요. 둘 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한 사람은 끝까지 무게를 그대로 들고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중간중간 부담을 덜어냅니다. 절세가 바로 그 받침대예요. 문제는 대부분이 나는 원래 월급이 적어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이 적어서 못 모으는 것과 새는 구조를 방치해서 못 모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인은 사업자처럼 비용 처리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출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정해진 제도 안에서 챙길 수 있는 걸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은 투자 수익률 5%에는 민감하면서 세금에서 해마다 새는 100만 원, 150만 원에는 너무 둔감합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1년엔 작아 보여도 3년, 5년, 10년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세는 부자가 되기 위한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 돈을 남의 돈처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한 기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의 중심에 많은 직장인이 이름만 들어봤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계좌와 ISA입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보면 노후 준비용이네 하고 지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이 계좌의 진짜 힘은 먼 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고 있는 세금 구조에 직접 손을 대는 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이 저금통에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돈은 그냥 저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져간 세금 일부를 다시 계산할 때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야 생기는 혜택이 아니고 운이 좋아야 생기는 보너스도 아닙니다. 넣는 순간 구조가 달라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강력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절세를 12월에 급하게 몰아서 챙기려다 실패합니다. 연말이 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넣으면 되나?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허둥대죠. 그런데 절세는 원래 연말 이벤트가 아니라 연초부터 설계하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 안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꾸준히 채워넣는 사람은 연말에 덜 흔들립니다. 돈도 덜 새고 결과도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내가 중간에 무너지지 않을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만 보고 무리하게 넣었다가 중간에 깨버리면 오히려 손해 체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구조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두 번째 축이 ISA입니다. ISA는 겉으로 보면 그냥 절세형 금융 바구니처럼 보입니다. 예금, ETF,
펀드 같은 걸 담는 통이죠. 그런데 ISA의 진짜 힘은 이 바구니 자체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은 통장을 각각 따로 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IRP는 IRP, ISA는 ISA.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걸 각각의 상품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이걸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물기를 잘 터주면 아래 논밭까지 고르게 물이 갑니다. 그런데 중간 연결이 막혀버리면 윗물은 플랜티한데 정작 필요한 곳은 말라버리죠. 절세도 똑같습니다. 계좌 하나를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좌가 다음 계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봐야 진짜 차이가 납니다. 즉, 고수는 상품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ETF를 살까보다 먼저 어느 계좌에 담아야 세후 결과가 좋아지는지를 보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같은 돈을 벌어도 마지막에 손에 남는 돈은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돈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수익률부터 떠올립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빨리 불릴까? 무슨 종목이 오를까? 어떤 ETF가 더 세게 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돈을 크게 불리는 사람보다 먼저 유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새는 돈을 먼저 막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월급 생활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정해져 있을수록 방어가 곧 공격이 됩니다. 이걸 작은 가게로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계속 들어오고 매출도 괜찮은데 가게 바닥에 작은 구멍이 여러 개 나 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방울, 두 방울 새는 정도니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장사는 했는데 왜 남는 돈이 없지? 분명 열심히 벌었는데 통장은 왜 그대로지? 바로 이런 느낌이 옵니다. 많은 직장인의 돈 문제가 딱 이렇습니다. 못 버는 게 아니라 새는 구조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구멍을 막는 방법이 엄청난 비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이미 제도로 길을 만들어놨고 법으로 권리도 열어놨고 조건도 어느 정도 공개돼 있어요. 다만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절세는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가장 잔인한 영역입니다. 알고도 안 하면 그냥 지나가고 모르면 지나간 줄도 모른 채 손해를 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직장인 절세는 세법을 달달 외우는 싸움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머물고 이동하는 길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지금의 세금을 줄이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축이고 ISA는 그 사이에서 절세 흐름을 더 넓혀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보면 그저 많은 금융상품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보면 직장인의 통장을 지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돈을 못 모은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새는 돈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건가?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절세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음 해 결과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건 월급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덜 세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순간 그때부터 진짜 차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복잡한 돈의 구조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챙겨야 하는 내돈 관리의 일부라고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체크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